네, 사장님 진짜 오늘 또 많이 와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예요. 배달의 민족 어떻게 하면 목표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배달의 민족 아카데미를 참석하는 거랑 조직력을 갖추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배달의 민족 아카데미에 참석하면 한 번 참석하면 한 개 주는 이 수첩이에요. 1년 동안 제가 모은 수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이 수첩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에 책꽂이에 막 가득 꼽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지금 사이다 특강 가는데 한 번만 사진 찍어도 돼? 그러니까 오케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배민 아카데미를 이렇게 열심히 참석을 했고요. 열심히 듣다 보니까 이게 다 제 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게 하셔야 될 것은 옆에 사장님, 대단한 사장님들 막 방언 터지게 만드셔야 돼요. 거기 가만히 앉아있으면 방언 안 터지세요. 막 물어봐야 돼요. 질문을 계속 하시면 막 그 사장님들 진짜 막 줄줄줄줄 나오시거든요. 저번 아카데미 때도 배달 대상 받으신 사장님이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막 전화번호 따고 저기 지금 또 오셨어요. 서서 막 듣고 계세요. 그리고 배웠으면 반드시 즉시 실천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육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한 달 배웠는 거는 그때그때 맞게 적용을 해야 돼요. 다음에 오면 막 이게 이제 순서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업종에 맞도록 바로 바꾸고 바로 실천하고 그다음에 직원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나만 알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가게를 이렇게 잘 설명해 줄, 그러니까 이끌어 나가 줄 사람이 직원이에요. 직원한테 교육을 하는 게 반드시 중요하고 직원한테는 야 옆에 갔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하신대 저 사장님은 저렇게 하신대 와 업소는 정말 잘하는 업소는 역시 다르긴 다르더라 이러면서 얘기를 해줘야지 직원도 이렇게 자극을 받고 이렇게 같이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계신 사장님들 모두 많이 팔기 원하세요. 그러면 많이 팔 준비가 되어 있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장님들 많이 팔 준비 다 되어 있으세요? 네. 생각해보면 내가 많이 팔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하는 사장님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직원을 그러니까 잘 되면 장사가 잘 되면 직원을 넣어야지. 또 장사가 잘 되면 시설 바꿔야지. 또 장사가 잘 되면 식기 세척기 넣어야지. 장사가 잘 되면 마늘 슬라이스기 넣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틀렸더라고요. 반대로 해야 돼요. 직원을 넣어야지 매출이 올라가고 시설을 바꿔야지 많이 팔 수 있고 식기 세척기를 넣어야지 이모가 안 나가요. 그리고 마늘 슬라이스기를 사줘야지 이모가 웃으면서 일하더라고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은 저희 포스기예요. 여기 배달 주문 포스 있고요. 이건 전화가 걸려오면 주소 입력하는 포스예요. 그리고 배달 대행 포스, 배달 대행을 부르는 포스고 그다음에 저건 홀 매장 포스예요. 자 만약에 족발 100개를 파는데 저기 끝에 있는 홀 매장 포스 하나만 있다면 주문을 다 쳐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쳐내요. 자, 손님들이 와서 계산을 하려고 하세요. 계산하고 있는데 배달 주문 전화 막 들어와요. 배달이 한꺼번에 10통화 계속 들어와요. 여기 종이 막 올라와요. 막 삐삐삐삐 하면서 종이 막 올라오고 전화 막 들어오고 해요. 근데 배달 대행 불러야 돼요. 못 부르면은 못 와요, 얘네들이. 주문을 10개 받아놓고 주방에서는 음식 나오고 있는데 배달대행을 못 불러가지고 일을 못 쳐내는 그런 일들이 막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족발 100개를 파시려면 배달 포스도 이렇게 준비를 컴퓨터를 많이 빵빵하게 해놓으시고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조직력과 인력인데요. 저희는 100% 배달 대행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문량이 많은데 어떻게 배달 대행을 다 100% 쓰냐 자기 직원을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배달 대행을 사용하고 있고요. 배달 대행을 사용하다 보니까 위풍도 그렇고 배달 대행도 그렇고 서로 갑질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배달 대행이 반드시 필요하고 배달 대행도 우리 집 같은 올 대행집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관계를 잘 만드는 것도 하나의 시스템이고요. 배달 대행 직원들을 저희는 저희 직원들처럼 대해요. 밥 먹는 시간 되면 같이 밥 먹자고 이야기하고요. 배고파서 헐떡벌떡거리면 족발 한 점 썰어서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요. 캔커피 사놓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충전 편하게 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족발이 아니라 컴퓨터, 짐을 이렇게 싣고 다니시다가 한 번씩 이렇게 놔두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가게에 그냥 두고 가시라고 말씀하세요. 편하게.
예. 그리고 운전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비 오는 날 춥다고 조심하시라고 이야기하시고, 미끄러지지 말라고 얘기하고, 음식 늦게 나오면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조심히 다녀오라고 늘 인사하거든요. 감사하다고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왜 빨리 안 가요? 막 이렇게 전화할 때 분명히 있어요. 그치만 그때도 되게 굉장히 예의를 지키면서 말씀드리거든요. 아, 기사님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요. 지금 어디쯤이세요? 이렇게 좋게 말해요. 막 퉁명스럽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퉁명스럽게 말하면 내 음식도 던져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되게 배달 대행과 관계를 이렇게 잘 이제 지내고 있고, 자, 업장마다 목표 매출이 다 달라요. 그러면 각자 목표 매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현재의 매출 상황이 아니고요. 목표 매출에 모든 업장 시스템을 맞추셔야 돼요. 매출을 감당할 만큼의 직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 직원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양의 주문을 받아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장님은 배민 아카데미 나오시면 돼요.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내셔야 되거든요. 사장님은 업장을 위해서 하루에 한 가지씩만 일만 하시면 돼요. 근데 하루에 한 가지씩 일하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하루에 한 가지 실천한다는 거는 내가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이렇게 매달려 갖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걸 한 가지씩을 실천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큰 각오가 없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렇게 가게 일하려면 피로도를 줄여야 되고, 그러면 직원을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직원을 두시고, 사장님은 건강한 업장을 위해서 생각을 하시고요. 예, 사장님이 직원을 놓고 골프 치고 다니고 놀러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장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건강한 업장을 위해 가지고 건강한 생각을 하시고, 또 건강하게 업장을 만드시고 사장의 일을 해내야 된다는 사실이세요. 예, 직원이 있다면 직원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매뉴얼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스타벅스나 맥도날드처럼 굉장히 많은 매뉴얼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매뉴얼은 3천이면 3천, 5천이면 5천, 1억이면 1억. 직원이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 거기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면 돼요. 한 줄도 좋고 두 줄도 좋고 세 줄도 좋아요. 예, 저희는 그때마다 업장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 저희는 매뉴얼을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자, 직원이 계속 실수를 한다면 그것은 직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업장의 매뉴얼이 없거나 사장님의 지시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사장의 역할이에요. 가령 물건을 자꾸 빠뜨린다면 이렇게 한눈에 보이도록 투명한 봉투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불만 고객이 전화 왔을 때, 쟤는 말을 저렇게밖에 못하나? 쟤는 진짜 어른이 돼가지고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단계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1단계, 손님한테 죄송하다고 말한다. 2단계, 손님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말한다. 3단계, 교환해 드릴까요? 말한다. 4단계, 바꿔드릴까요? 이야기한다. 이렇게 단계를 이렇게 말해놓고 하면 고객님들 크게 기분 나쁘지 않게 그 사건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괜히 말 잘못하면 고객님들 막 기분을 더 상하게 해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배민에서 늘 사장님의 성공을 응원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사장님들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신림동에서 길초밥 운영하고 있는 이민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길초밥은 현재 1년 4개월째 운영 중인 아직 햇병아리 수준의 초밥집이고요. 저도 아직 사업하기에는 어린 나이 32살이에요. 네, 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좀 이렇긴 하는데, 고객 관리인데요. 저희는 길초밥은 처음 주문하신 고객들은 모두 다 전화나 문자를 발송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배달료를 받는 데가 저희 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배달 대행에서 처음에 할 때 니네 집 망할 거다,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배달 대행에서 저희가 넘버원이고요. 매출이나 아니면 건수나 이런 것들 이렇게 전화나 문자를 처음에 이렇게 드렸더니 그게 이제 마케팅이 돼가지고 지금은 더 이제 단골들도 더 많아지고, 리뷰나 이런 것들도 친절하다, 무조건 친절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직원들이 그 고객 관리를 되게 잘해줘요. 단골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무조건 서비스도 무조건 나가고, 그 리뷰나 SNS에 올려주시면 무조건 서비스 다 챙겨드리고요. 네이버나 SNS 인스타그램이나 제가 다 직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거 많이 올라오는 거는 무조건 제가 다 서비스 드릴 테니까 리뷰를 남겨라,
또는 뭐 와서 보여줘라. 제가 없으면 제 핸드폰 번호 다 노출해가지고 저한테 문자 보내라. 그래서 서비스 많이 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리뷰 관리인데요. 이거는 너무 좋은 것만 올라왔네요. 이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리뷰 관리라는 게 지금 저도 1년 4개월째 이제 사장님 댓글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게 하루만 늦어도 이제 어떤 손님들 같은 경우는 길초밥 많이 컸구나. 이제 리뷰도 늦게 나네. 이렇게 그렇게 하실 정도로 저희가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잔소리하는 게 저는 다른 건 없고요. 이거 리뷰 관리 이거 하나만 좀 많이 잔소리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화장실 같은 데 가면 남자들은 뭐 오래 앉아 있으시잖아요. 저도 거의 1시간씩 앉아 있었어요. 이거 댓글 다니라고. 사장님 댓글 다니라고. 그리고 직원 관리인데요. 저희가 직원이 알바까지 총 14명인데 오픈 멤버가 이제 지금 계속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직원으로 있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소통하고 얘기도 하고 뭐 잘해주려고 그러고 남들 다른 가게보다 뭐 월급도 굉장히 많이 주는 편이에요. 제가 좀 덜 가져가더라도 좀 굉장히 많이 주는 편이고 그래서 장사라는 게 뭐 쳇바퀴 없이 맨날 도니까 지겹거든요. 저도 직원이 있을 때 했던 일 또 하고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어서 많이 직원들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도 좀 초심 잃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재고는 털어버리는 게 다 제 원칙이어서요. 그래서 오픈해가지고 서비스로 날린 게 첫 달에 서비스로만 한 600 정도 좀 날린 것 같아요. 서비스로만 손님들한테 뿌린 게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장사가 잘 되면 재고가 없잖아요. 네, 저희는 장사가 안 돼도 항상 잘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사가 안 되면 재고가 그만큼 엄청 많은데 그거를 저는 손님 배불러도 서비스로 다 줘요. 그래서 그날 팔 것들은 다 팔아서 없애버리고 만약에 이제 물건이 없으면 그냥 문 닫아요. 문 닫고 뭐 10,000원짜리 하나 먹어도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친하고 이러면은 막 서비스는 뭐 거의 10,000원 돈 나가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서비스를 뿌렸더니 장사가 좀 잘 올라오더라고요. 많이 퍼주는 만큼 잘 올라오는 것 같고 저는 제 솔직히 해보고 얘기를 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좋아해요. 예전에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해봤어라는 말 저는 그래서 다 해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직원에 있을 때도 사장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해보고 그래서 많이 혼나보고 근데 이제 제가 사장 되니까 제일 좋았던 게 그거였어요. 제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거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는 거 그래서 많이 실패도 많이 해보고 뭐 욕도 많이 먹어보고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이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직접 배달도 한 번씩 했었어요. 배달 대행이 이제 뭐 폭주나 뭐 이런 거 띄우면은 픽업이 보통 한 15분 내에 오긴 하는데 뭐 폭주 띄우면 뭐 30분 이상 걸리고 뭐 1시간도 걸리고 이래서 그또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답답하게 그래가지고 배달 한 건씩 하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나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돌아다니고 일하면 안 되는데 제가 원래 좀 성격이 좀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 또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좀 많이 싫어해요. 왜냐면 이제 가게 직원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가게에서도 그렇고 하루에 제가 한 16시간 정도 일을 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이제 애기 엄마가 좀 많이 싫어해요. 집에 가면 잠만 자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집에 좀 신경 좀 많이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제 뭐 제 얘기 마무리하고요.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뭐 대단한 것도 없었는데 이 자리에 소개해 주신 뭐 배달의 민족 관계자 여러분하고 그다음에 저 많이 도와주신 뭐 최현우 씨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서 조병장 후다닥이라는 개인점을 운영한 지 5년째 되는 조안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해드릴 얘기는 배달의 민족에 달리는 리뷰들을 토대로 사장님들한테 좀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제 이야기의 주제는 충성 고객으로 만들어주는 친절의 마법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물론 아실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질 때가 있고 분명히 이건 맛있는 음식인데 맛 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배달의 민족을 이용했을 때 처음에 리뷰가 달린 걸 보면 친절하다는 리뷰가 다 줄을 이뤘어요. 맛보다는 사실 개인점이다 보니까 그땐 다 다듬어지지 않았었거든요. 맛있다보다는 친절하다. 전화 받으시는 분 너무 친절해서 주문할 때 너무 기분이 좋다. 다음에 또 먹을 의향이 있다. 친절하다는 리뷰가 굉장히 줄을 이뤘어요. 고객님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직원이 배달 직원 2명과 주방 실장 1명, 저희 신랑이 주방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거의 카운터를 보고 있어요. 카운터에서 홀이랑 카운터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배달원한테 배달 치킨을 배달가도로 전달해 주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이 출발할 때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조병장담이 내가 맛있게 정성스럽게 조리했고 이 내용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맨날 똑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지 않아요. 비가 오는 날은 비가 오지만 기분만은 화창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문구를 바꿔서 이렇게 맨날 보내드려요. 다음으로는 요청사항을 기억하라. 배달의 민족 저는 단말기 접수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항상 요청사항이 쓰여 있어요. 콜라 대신 양배추 샐러드를 부탁한다고 했는데 이분은 3종 세트를 먹었기 때문에 콜라가 1.25리터가 나가는 거였어요. 그거를 빼달라고 하니까 양배추 샐러드 2개 더해서 4개 나갔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가 아니거든요. 고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아하십니다. 근데 다 그런 리뷰들이에요. 요청사항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친절의 마무리는 친절한 배달이에요. 직원을 뽑을 때부터 인상을 봅니다. 인상을 봐서 아무리 급해도 아무나 채용하는 게 아니라 내 눈을 보고 잘 웃는지. 잘 웃으세요? 잘 웃는지, 나랑 응대를 잘 하는지 직원을 그렇게 먼저 뽑고요. 먼저 경력이 아무리 많다 그래서 쓰는 게 아니에요. 먼저 친절한 직원을 뽑고 그 배달은 점점 가르치면 돼요. 노하우는 길도 알려주고 이렇게 배달 기사님도 친절하시다. 배달하시는 분까지 친절한데 부족한 게 뭔가요? 리뷰 굉장히 배달 때문에도 친절하다고 많이 달리세요. 그러면 이런 리뷰 달린 날 어떻게 하시겠어요? 배달원한테 혀가 아까 여기 너가 갔던 데 같은데 사진 보면 대충 알거든요. 너가 갔던 데 같은데 친절하다고 리뷰 달렸어. 끝나고 한잔하자. 꼭 칭찬을 해줘요. 고맙다고. 너 덕분에 이렇게 리뷰가 또 달렸네. 고마워. 그러면 배달원들 신나서 친절하게 배달하고 다닙니다. 배달의 민족 시스템은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몇 분 이내로 갑니다. 문자 가도록 저희가 시간 접수를 해요. 근데 그 시간을 못 지켰을 때 굉장히 언짢아하세요. 고객님들은. 저희로서는 만약에 40분을 눌렀는데 43분에 갔어요. 3분 차이죠.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배고픈 상태에서 기다리잖아요. 한 20분밖에 안 되는데 30분 지났는데 왜 하나? 핸드폰 확인해보고 아직 20분밖에 안 됐구나. 좀만 기다리면 오겠다. 근데도 40분이 됐는데 안 오면 그때부터 이제 화나죠. 그 시간을 항상 여유롭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조리를 하고 포장을 하고 나오는데 넉넉 잡아 20분이 걸려요. 배달 가는데 10분 안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얼마나 걸려요? 물어보죠. 30분이라고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전 30분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한 35분 정도 걸리고요. 늦어도 40분 안에는 배달 갈 겁니다. 최대한 빨리 갖다 드릴게요. 라고 말해요. 주문이 밀렸을 때 배달원은 안전하게 운전해야 되는 게 생명이에요. 친절도 물론 친절한 거는 부수적인 거고 안전이 생명이에요. 저는 배달원한테 항상 치킨을 전달해 줄 때 조심히 다녀라고 얘기해요. 조심히 다녀와. 바람 많이 분다. 조심히 갔다 와. 꼭 얘기해요. 근데 배달 시간을 만약 여유롭게 접수하지 않았는데 내가 고객님한테 40분 걸린다 그랬는데 벌써 치킨이 나왔는데 딱 40분이 됐네. 가는데 5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빨리 갔다 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야, 그거 늦었어. 빨리. 그러면 배달원도 당연히 빨리 가다 보면 신호위반을 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여유롭게 접수를 하다 보면 그거 늦는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조심히 갔다 와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배달원한테. 배달원도 기분 좋고 저도 기분 좋고 고객님한테도 양해를 미리 구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간다는 걸 들으시고 주문을 하신 고객님이기 때문에 기다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간을 여유 있게 접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지금은 신랑이랑 워낙 제가 배달의 민족 그 대상 받을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배달의 민족이 저희한테 길을 열어주었고 또 성공업소 인터뷰도 했었거든요. 오래되긴 했지만 그때 성공업소 인터뷰라면서 매출이 급등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날개를 달아줘서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제 친절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기회도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전에 전단지 같은 거 하고 이럴 땐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저도 힘든 시기를 워낙 겪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깨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한테 4번 생이 있다. 이게 불교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씨를 뿌리는 시기, 새싹이 나는 시기, 열매가 맺는 시기,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 힘든 시기에는 저는 그땐 저도 너무 힘들고 닭이 다 안 팔려서 재고들을 다 버리고 한때 엄청 힘들어서 막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내가 씨 뿌리는 시기에 고객님들한테 내 친절을 어필하면서 많은 씨를 좋은 땅에다 많이 심어 놨었구나. 그래서 이게 좋은 직원들을 만나면서 점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아직 저도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하나씩 열매를 수확하는 이런 시기가 오는구나 싶어요. 그래서 통장 잔고에 너무 통장에 돈이 안 쌓인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시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도달하거든요. 사장님들 모두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